친구들 안녕. 이번 시간에는 1단원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올림, 버림, 반올림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학습 문제는 올림, 버림, 반올림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먼저 볼게요. 등산객이 142명이 있습니다. 이 142명이 전망대에 오르려고 케이블카 앞에 줄을 서 있대요. 케이블카 한 대에 탈 수 있는 정원이 10명이래요. 이때 케이블카를 최소 몇 번 운행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 때는 여기에서 올림과 관련된 것인지, 이 문제가 버림을 활용하는 것인지 반올림을 활용하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거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문제를 볼게요. 등산객이 총 인원이 142명이 있대요. 한 대에는 10명이 탈 수 있대요. 142명이 모두 타야겠죠, 케이블카를. 그러려면 몇 번 운행해야 되는지를 알아봐야 해요. 생각해 봤나요? 이 문제는 올림, 버림, 반올림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게 좋나요? 네, 이 방법은 142명이 모두 타야 되는데 한 번에 10명이 탈 수 있기 때문에 올림을 활용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142명이 모두 케이블카를 타고 전망대에 오르려면 케이블카를 최소 몇 번 운행해야 하는지 생각해 봤죠? 우리가 아까 이 문제는 올림을 활용해야 된대요. 142명이래요. 근데 정원이 10명이 탈 수 있는 거래요. 여기서 여러분 10명이 10의 자리까지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10의 자리까지 숫자를 나타내는 경우에 올림이잖아요. 이때는 10의 자리보다 아래에 있는 이 2를 2가 아니라 뭐로 생각해야 된다고 했었죠? 혹시 기억이 나나요? 올림인 경우에는 이 1의 자리에 있던 수,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10의 자리에서 그 아래에 있던 1의 자리 숫자인 이 2를 2가 아닌 10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42가 아니라요. 이 2가 10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150명이다 라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150명이 10명씩 케이블카를 탈 수 있다면 총 몇 번 운행해야 될까요? 최소한 15번은 운행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다음 문제 볼게요. 운동회 때 나눠줄 상품 1개를 포장하는데 끈이 1m가 필요합니다. 우리 숫자에는 동그라미 치니까 한번 쳐볼게요. 끈이 1m가 필요한데요. 포장하는 데 사용을 한대요. 그런데 전체 끈이 928cm가 있습니다. 상품을 최대 몇 개까지 포장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라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네요. 이 문제에서도 이것이 올림과 관련된 문제인지 버림과 관련된 문제인지 반올림과 관련된 문제인지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떤 상품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포장하는데 끈이 총 1m가 필요하대요. 이게 1m가 필요하대요. 하나를 포장하는데 1m가 필요하대요. 928cm가 있네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선 단위가 달라요. 이 단위를 미터로 바꾸던지 센티미터로 바꾸던지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미터가 있고요. 여기는 센티미터가 있으니까 어떤 걸로 바꿔볼까요?
우리 1m를 센티미터로 바꿔봅시다. 1m는 몇 센티미터죠? 1m는 100cm입니다. 이것도 생각하고요. 볼게요. 올림, 버림, 반올림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림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 봤나요? 이때는 포장을 하기 위해서 끈이 필요한 게 끈이 남아야겠죠, 여러분. 끈이 남아야 될 거예요. 끈이 넉넉해야지 상품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끈이 928cm가 있는데 한 개를 포장하는데 100cm가 필요하대요. 100cm 또 100cm 100cm 여러분 제가 너무 작게 했네요. 이거 지울게요. 다시 지우고 할게요. 자, 100cm 또 하나 더해서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아마 계속 있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928cm 요만큼 가지고 있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928cm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를 포장하는데 100cm가 필요해요. 문제 1m니까 이게 한 개예요, 여러분.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얘들아, 우리는 9개까지는 포장을 할 수 있는데 10개는 포장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올림, 버림, 반올림 중에서 이 문제에서는 버림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 이유 한번 보세요. 1m보다 짧은 끈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끈 928cm로 상품을 최대 몇 개까지 포장할 수 있었죠? 예, 9개까지 포장할 수 있었습니다. 상품을 포장하는 데 사용하게 될 끈의 길이 전체는 900cm 혹은 단위를 미터로 바꾼다면 9m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도 문제를 보면서 올림, 버림, 반올림 중에서 무엇과 관련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네 모든 친구들의 키를 나타낸 표래요. 지혜는 146.7cm고 재준이는 157.2cm, 은선이는 143.5cm, 민석이는 151.8cm래요. 이때 키를 반올림한대요. 반올림했던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여러분. 반올림하는 경우에는 0부터 1, 2, 3, 4까지는 버림으로 계산을 하고요. 5, 6, 7, 8, 9까지는 올림으로 계산하는 게 반올림이었습니다. 1의 자리까지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까지라면 그거보다 하나 아래인 자리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소수점이 있네요. 이 소수점일 때는 1의 자리 바로 아래는 소수 첫째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1의 자리가 결국 소수 첫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올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소수 첫째 자리 살펴볼게요. 지혜는 7, 재준이는 2, 은선이는 5, 민석이는 8이 됩니다. 7은 올림이 되고요. 2는 버림이 되고요. 5는 여러분 5 헷갈리지 마세요. 5는 올림이 되고 8도 올림이 됩니다. 그래서 키를 반올림해서 1의 자리까지 나타낸다면 146.7에서 이 7이 올림이 되니까 10이 된다고 계산을 하죠. 그래서 147이 되고요. 소수점 아래 점 0 이건 안 써도 된다고 했었죠. 기억해 보세요. 자, 재준이 한번 해보세요. 재준이는 버림이 되네요. 어떻게 될까요? 예,
157이 됩니다. 은선이는 지혜처럼 143. 아이고, 얘들아, 요거 지울게요. 미안. 다시 할게요. 143.5에서 이 소수점 아래 5는 5가 아니라 올림일 땐 10이다 라고 계산을 해서 144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수점 아래 숫자는 쓰지 않습니다. 민석이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152가 됩니다. 답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147, 157, 144, 152cm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반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 우리 실생활에서 올림, 버림, 반올림이 어느 경우에 사용이 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지난 시간에 문제를 냈었죠. 우리 주변에서 올림, 버림, 반올림이 필요한 경우를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중기는 오늘 이 영화를 본 관람객 수가 약 5,000명이래에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게 약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약이라는 거는 실제로 정확한 값이 아니죠. 어림한 근사값입니다. 어림을 한 근사값이에요. 이건 올림을 했을 수도 있고 버림을 했을 수도 있고 반올림을 했을 수도 있겠죠. 또 여기에서는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는데요. 자판기에서 뽑는 음료가 800원짜리인데 1,000원짜리 지폐를 넣었어 라고 했네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슬기는 올림을 했을지 버림을 했을지 반올림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800원짜리 음료수를 사는데 1,000원짜리를 넣었네요. 이 경우에서는 뭐가 될까요? 오올림이 되겠죠? 아유, 잘하셨습니다. 여기 볼게요. 지혜는 시장에서 21,156원짜리 고기를 살 때 21,150원만 계산했대요. 여러분, 마트에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마지막 이런 여러분 우리나라 돈이요. 지폐가 있고요. 동전이 있습니다. 지폐가 5만원짜리가 있고요. 만원짜리가 있고요. 5천원짜리가 있고요. 1,000원짜리가 있습니다. 동전 같은 경우에는요. 500원짜리가 있고요. 100원짜리가 있고요. 50원짜리가 있고요. 10원짜리가 있어요. 아이고, 이거 잘못 적었네요. 지울게요. 맞나? 50원짜리가 있고 10원짜리가 있네요. 1,000원. 단위 쓸게요. 마지막에만. 근데 여러분, 여기 가격 한번 살펴보세요. 21,156원에서 자, 만회자리 2만원은 만원짜리 2장으로 계산이 되고요. 1,000회자리는 1,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100회자리는 100원으로 계산이 되고요. 10원짜리는 50원짜리 혹은 10원짜리 5개로 계산이 되겠죠. 네, 이 1원짜리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지폐나 동전이 없어요. 이처럼 1원 단위는 우리가 버림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밭에서 고구마를 198kg을 캤대요. 한 상자에 10kg씩 담았대요. 상자에 담은 고구마는 최대 몇 kg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올림인지 버림인지 반올림인지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구마가 198kg이 있대요. 한 상자에 10kg씩 담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고구마를 남겨야겠죠?
생각해 봤나요? 자, 볼게요. 한 상자가 있는데 여기에 10kg을 넣을 수 있대요. 자, 10상자째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게 10상자째면 곱하기 10이 되겠죠. 자, 100kg까지 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요건 지울게요. 여기에서 화살표가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야겠네요. 자, 19박스째 담았어요. 그러면 요렇게도 19박스째 되겠죠? 여기에는 190kg까지 담았습니다. 한 상자에 10kg씩 담았을 때 상자에 담을 수 있는 고구마는 190kg까지 담을 수 있고 얘들아 고구마를 잘 못 그리겠다. 자, 고구마라고 치고 남아있는 고구마는 8kg이 남아있고요. 상자에 들어있는 건 이렇게 상자에 들어있는 건 190kg까지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버림으로 계산이 되겠죠. 정답은 190kg입니다. 2번 문제 볼게요. 색 테이프를 324cm를 사려고 합니다. 100cm 단위로만 팔고 있대요. 색 테이프를 최소 몇 cm 사야 되는지 한번 구해볼게요. 100cm 단위로 판대요. 100, 200, 300. 자, 이렇게 하나 샀고요. 100cm 단위로 파니까 또 요만큼 하나 더 살 수 있고요. 또 이만큼 하나 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324cm는 필요하네요.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게 324cm는 필요하기 때문에 324cm를 넘겨서 400cm까지는 사야지 우리가 원하는 324cm를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 색 테이프는 400cm는 사야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한 달 동안에 동물원에 입장한 관람객의 수래요. 문제 나와 있네요, 여러분. 반올림을 하래요. 몇백 명이 입장했는지 구해보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100의 자리까지 구한다 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100의 자리에서 하나 아래인 10의 자리 수를 보면서 0에서 4까지는 버리고요. 5에서 9까지라면 올림을 합니다. 자, 100의 자리까지 구해야 되니까 10의 자리 살펴볼게요. 여기 어른 10의 자리, 어린이 10의 자리 살펴볼게요. 어른의 10의 자리 숫자가 6입니다. 어린이의 10의 자리 숫자는 1이고요. 그렇다면 어른은 5에서 9 사이에 6이 있으므로 올림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요. 어린이는 0에서 4 사이에 1이 있기 때문에 버림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300명이 되고요. 어린이는 4,800명이 됩니다. 맞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올림, 버림, 반올림을 활용한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중요했던 거는 우선 올림이 뭔지, 버림이 뭔지, 반올림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올림인지, 버림인지, 반올림인지 찾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어느 경우에 올림을 사용하는지, 버림을 사용하는지, 반올림을 사용하는지 여러분이 찾을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전 수학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했어요.